안녕하세요. 오늘은 물권법 나갈 건데 교재는 172쪽 표시죠. (172쪽) 표시면 물권법 서론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왼쪽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책을 다 읽은다고. 근데 다 읽을 게 많으면 정말 잘 몰라 이게. 그래서 몇 개만 딱 써놓고 이것만 공부하셔야 돼. 왼쪽에다가. 자, 172페이지 맨 좌측 위에 메모. 지금 이제 우리는 어디 공부하냐면 거기다 일단 메모해놓고 보자고. 거기다가 185조 이렇게 물권 법정주의 제목만 써놓고 가요. 185조 물권 법정주의 이렇게 써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변동. 그 다음에 191조가 혼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시고 우리 처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의 시험 범위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에서 나오는 출제, 민법에서 나오는 출제 내용을 민법을 공부하는데 도대체 민법에서는 시험이 뭐가 나오냐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랬지. 3월달 되면 이제 각 학파들이 구청에 모인다고. 구청 도서관에 새로운 학파, 에듀윌 학파 이런 사람들이 모여. 그래서 이제 자기 실력 겨우 내내 공부했던 실력을 겨루기를 해. 그때는 여러분들이 딱 민법 총칙을 어떻게 겨루기를 해야 하냐면 법률행위의 구조도에 대해서 네가 언급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수준 높게. 응? 법률행위의 구조도 형제가 아닌 내형제에 있다 임마 이렇게 있잖아. 그런 것들을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그럼 너 도대체 네 학원에서 공부 잘했으니까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민법에서는 출제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어? 그래,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효력. 3월달에 가서 각 학파에서 이런 거 딱 얘기해야 흡입력이 있어서 검단으로 오거든. 근데 오히려 끌려가게 생겼네 이거. 그래서 자, 출제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같이 재산권의 변동 원인, 그 효력.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효력이니 그 효력은 재산권의 효력이라는 거예요. 재산권의 효력. 그런데 재산권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게 재산권의 양대 축을 이루고 두 개 있었지. 다 같이 물권, 채권. 지금 오늘 물권법 배울 거라고. 물권법 제2편 물권법. 그래서 재산권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게 하나는 물권이고 다른 하나는 채권. 다 같이 물권, 채권. 어디 밑에 이제 여러분들 거기다가 밑줄 하나만 긋고 가보자고. 물권은 이렇게 다 같이 물권은 시작.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특정의 물건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다, 배타적인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하나만 다 같이 물건에 대한 권리 이렇게 한다. 다 같이 특정물에 대한 지배권. 이것을 물권이라고 불러요. 다 같이. 물권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근데 지금 금방 이제 다시 한번 여기 봐봐. 나 봐. 다 같이 특정물에 대한 지배권. 이제 해놓고 있지. 물권이 뭐냐 그래서 그 얘기를 못 오면 큰 병이 온 거라고. 그거 한번 해봐. 시작. 특정물에 대한 지배권.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잖아. 반복해야지. 그리고 뭐 인생 사는 게 뭐 있어. 계속 될 때까지 외우는 거지, 앉아서. 근데 그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으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특정물에 대한 지배권을 물권이라고 하고, 채권은 그러면 이렇게 써있지. 물권이 뭐라고 그랬냐면, 물권은 다 같이 특정물에 대한 뭐라고 쓰여 있어요? 지배권이다 그랬지. 그러면 채권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비슷한 거 다 같이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이걸 채권이라고 불러. 그래서 채권은 특정물이여 특정인이야.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다. 그러면 이제 물권은 지배하는 거고 채권은 지배한다고요, 청구한다고요. 이게 물권 채권이다 아시면 돼. 그럼 차이가 많이 있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배울 게 뭐냐면 다 같이 재산권의 변동 원인. 그러면 이 재산권 중에서 이제 이쪽으로 대입시키는 것이야. 물권의 변동 원인은 몇 개 있겠어? 변동 원인 두 가지. 물권의 변동 원인 다 같이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등기 안 해도 된다. 두 개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규정에 의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는. 다시 해. 재산권의 변동 원인이 몇 가지 있다고? 여기 다 같이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두 가지 있다는 거 이렇게 외워줘야 돼. 이따가 배울 거라고.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 여기는 안 써도 되는데, 여기는 그냥 집에서 여러분들 동영상 한번 보시면 다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두 가지 배운 내용이 다시 여기서도 중복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러면 재산권의 변동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 하나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경우와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의사표시 없는 경우. 그러면 의사표시 있으면 의사표시 한 대로 권리 변동이 생겨. 근데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권리 변동이 생겨? 갑이 여기 하나, 갑이 요 토지 하나, 우리는 부동산이 토지 아니야? 토지 하나 갑이 갖고 있어. 근데 자식이 두 명 있다고. A도 있고 B도 있고. 근데 큰 놈, 작은 놈. 큰 놈이 이뻐, 작은 놈이 이뻐? 원래 큰 놈은 맨 부딪히기만 한다고 그랬지. 지가 잘났다고. 맨 부딪힐 때 작은 놈은 얼른 공부하는 척 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봤을 때 이놈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령이 좀 있어. 이건 막 부딪힌다고. 자, 그러면 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작은 놈에게 주고 싶다면 주고 싶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못하고 돌아가셨다.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셔. 토지를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건물은 부동산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 토지를 B에게 주겠다 그러면, 내가 주마 그것이 중요한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마. 근데 주마 그런 말도 못했으면 의사표시하고 의사표시도 없이 갔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사표시하고 주는 것이 좋아, 말도 못하고 주는 것이 좋아,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어느 것이 현명인지는. 말이라도 하고 죽는 게 좋아, 말도 없이 죽는 게 좋아? 말하고 주는 게 좋은 것 같지만 현명하지 못하다고 그러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주마 그러면
의사표시를 해서 언제 주는지 눈빛만 쳐다보고 있다고. 도대체 준다고 했는데 언제 줄 거냐고. 그럼 지금 준다. 지금 줬어. 이제 어디로 간다고 그래서 갈 곳이. 그렇지, 요양원으로. 이게 나는 자연인이다. 갈 돈도 없어 이거. 그 자식들이 그러잖아. 말 안 들으면. 여러분 강아지는 봐, 강아지. 강아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말도 않고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어. 와서 옆에 와서. 그 사람은 나이 먹으면 자꾸 뭐라고 그러잖아.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확 패죽여버린 것이 이런 아버지가 되더라도 잔소리하니까 손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자꾸 그래. 근데 강아지 쳐다보면 야 그거 죽을 때까지 사람 눈만 쳐다보고 있잖아 그거. 그래서 나도 앞으로도 70 먹고 한 30년 후에 나이가 먹으면 강아지처럼 자식들 옆에서 뭐라고 하면 눈만 깜박하고 나 그걸 보고 느끼고 있다니까. 그 뭘 느꼈냐면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나한테 엄청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 이래라 저래라. 근데 지금 느끼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그런 소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 하잖아.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몰랐다고. 3살, 1살 때부터 키우던 그런 얘기를 지금도 똑같이 해. 야, 나 우리 어머니 머리가 최고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 머릿속에는 우리 어머니 세대에 들어갈 머릿속에는 새로운 지식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거야, 공간이.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회로 변하냐고, 급변하지. 이거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 맨 군대 얘기만 했다는 얘기는 성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거기 그거, 20대에서. 근데 지금은 사회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거에 시원찮은 것들을 기억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 머리에. 그러니까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듣기만 해도 잊어먹는 사람들은, 응? 거기 그러나 오늘 머리가 듣기만 해도 잊어버리냐? 그러면 괜찮아.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과거에 어저께 듣기만 해도 잊어버렸다 그러면 오늘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야 괜찮구나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도 점점 중요한 것이 돼서 여러분들 머리를 차지하고 있겠지. 이게 아인슈타인 이론에서 나오는 이론이야.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인슈타인 아시지? 나는 몰라도 아인슈타인 알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의사표시 하고 없이. 그럼 이렇게 돼. 의사표시 없으면 따라서 법 규정 의해서 물권 변동 생긴다는 것이고, 의사표시 있으면 의사표시 한 대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의사표시대로. 의사표시 없으면 법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 생긴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이제 이쪽으로 온다. 이거 머릿속에 담아. 다시 한번 재산권에.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재산권의 종류에는 다 이제 물권, 채권. 지금 오늘 물권 배우려고 그래. 물권. 그러면 오늘 물권을 배울 텐데 물권법에서는 총칙에서 이제 우선 내가 여러분들에게 시험 나오는 것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시험 나오는 거. 근데 여기 봤더니 물권 변동과 등기에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이라고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무엇으로 인한? 여기 법률행위로 인한.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여기는 뭘 배우냐면 다 이제 권리 변동, 시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배울 게 재산권의 변동 원인인데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고 지금 배울 건 다시 변동, 시기. 변동 원인은 몇 가지? 두 개. 근데 두 가지에 의한 변동, 시기 지금 배우려고 그래. 그럼 법률행위로 인한 재산권의 변동은 시기는 언제? 등기했을 때. 자, 한번 읽어본다. 부동산에 관한. 여러분들 책이 이제 있으니까 책 펴면 또 왔다 갔다 할까 봐서 내가 지금 잠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다 같이 의사표시. 그럼 의사표시 있으면 언제 물권 변동 생겨? 의사표시 했을 때, 등기했을 때. 등기했을 때. 그냥 의사표시 없으면 이제 그때는 법 규정을 봐야지 이렇게. 다시 한번 의사표시 했으면 언제 물권 변동 생긴다고? 등기했을 때. 의사표시 없으면 법 규정에 따라 이렇게 해버리면 돼. 그래서 두 조문을 지금 배우고 갈 거라고 오늘. 그럼 여러분들 책에는 자 이게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이라고 해서 이게 186조 지금 여기야 이게 186조. 여기는 다시 한번 의사표시 한 대로. 여기는 의사표시 없으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배우려고 그래.
다시 한번 의사표시 있으면. 물권 변동 시기를 배우려고 그래. 그 다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건 요거 186조, 187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따가 배울 거. 그리고 자, 여러분들 172페이지에 보면 맨 좌측에 이게 이제 물권 법정주의인데 뭐냐면 물권은 우리 민법에서는 몇 개 있다고 배웠나? 8개. 다시 한번 물권의 종류. 그래서 물권의 종류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권 법정주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책에 지금 172페이지에 써 있죠? 그럼 이제 여기 봐. 내가 여기다 써놓은 이유는 이걸 여기다 메모해 놓으셔 써놓은 이유는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다 보지 말고 안 봐도 될 내용들이 수특히 쓰여 있으니까 그것만 딱 찾아서 공부하시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첫 조문이 다 같이 물권 법정주의. 자, 그러면 쭉 넘겨보자. 이제 그것이 178페이지 나온다고. 178페이지. 자, 178페이지 나오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물권 법정주의라고 나오죠? 한번 읽어본다. 물권은 시작. 법률 또는 거기다가 관습법 밑줄 그으셔. 관습법. 이게 이렇게 쓰여 있네. 법률 밑이다 또는이다.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한다, 창설하지 못한다.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 이 법률에는 민법도 있고 여러 법률이 있겠지. 그래서 여기다 법률에서는 이렇게 써놓고 민법에서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국토법 배우나요? 민법 배우나요? 민법에는 몇 개 있어? 민법에는 8개. 아따 씨. 해도 넘어오네 정말. 우리 처음에 다 같이 점소, 지지전, 유질저. 다시 시작. 거기 여러분들 책에 179페이지에 그 물권 오른쪽 박스를 한번 봐. 박스에 밑에 있지? 처음 오신 분들 점에다가 점유권에다 점 동그라미 있죠? 빨간 것으로 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소유권에다가 소 동그라미 빨간 것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용익물권 빼버리고 지상 지역 전세 나오지?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 지지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있죠? 유질저 동그라미 쳐. 유질저. 동그라미 치셨나?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은 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권, 유치질 저당권. 그래서 8개가 있는데 이건 다 알게 돼. 다 알게 된 게 시험에 안 나온다고. 물권의 종류를 물어보는 건. 근데 여기 관습법에다 밑줄 그으시고 관습법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3개 이렇게 써야 돼. 3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이 몇 개 있다고요? 3개. 그 3개가 동그라미 쳐놓고 3개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분양지 이렇게 써버려. 분양지. 3개가 있다. 그것이 뭐다? 4개 잘 들어야 돼. 그래야 공부량이 줄어들어. 그러면 이게 이제 분자가 뭐냐면 밑에 여러분들 책에 한 장 넘겨서 180페이지에 양가로 2번 봐. 위에 180페이지 양가로 2번에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 나오나? 네. 거기에 분묘기지권에 분 동그라미 쳐보셔.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나오지? 지 동그라미 쳐. 지상권에 지. 그리고 동산의 양도담보권 나오죠? 양 동그라미 쳐. 양도담보권의 양. 그러면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이 3개 있으니까 다시 분묘기지권, 양도담보권,
법정 지상권 3개 있어. 지상권 3개 있다고. 그러면 그것 이외에는 물권이 아니다 해버리면 돼. 그럼 여기 들어봐. 다 같이 온청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보시라고. 요 3가지를 제외한 내가 막 클 거라고. 다 온청권, 조망권, 공원 이용권 이런 것들은 관습법상 물권 아니다 해버리면 돼. 3가지만 머릿속에 외워놓고. 그래서 분묘를 알지? 산에다가 묘를 설치하는 것을 분묘라고 그래. 분묘를 설치해서 수호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이제 분묘기지권. 그리고 이제 법정 지상권은 다음에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양도담보권도 다음에 배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소를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 쓰는 경우 소를 소유권 넘겨주어 버려 이렇게. 그리고 또 다시 소를 빌리는 경우 이런 걸 양도담보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다음에 차츰차츰 배우자고. 그냥 오늘은 다 같이 분양지만 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민법상 물권의 종류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 그래서 여기에 민법상 물권의 종류는 다 같이 점유권, 소유권, 지지전, 유질저. 근데 여기 질권이 빠졌지?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빼버린 거예요. 이렇게.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그래서 물권의 종류는 민법에서는 8개가 있다. 그러면 민법에서 8개가 있다 몰라도 돼. 시험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관습법에서는 3개 외워놔야지. 왜냐하면 무슨 밑에 뭐 다른 것들을 막 관습법의 물권이라고 막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지를 제외하고는 관습법상 물권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우리 시험에서는 다 이제 그 효력. 그 효력인데 물권에서 인정되는 효력에는 181페이지에 181페이지를 한번 봐. 다 같이 물권의 효력. 지금 모든 물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효력을 있는데 여기에 물권의 효력으로 우선적 효력과 물청이 있다는 거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181페이지에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배우는 거고, 자, 물권이 뭐라고 그러냐면 특정물에 대한 지배권인데 안 써도 돼요. 그 지배는 이따가 가르쳐요. 사용가치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럼 토지는 한 개 있어. 우리는 지금 이 X 토지 소유자는 토지는 한 개 있는데 이 토지가 가져다주는 이익에는 사용하는 가치와 그 다음에 팔아버리면 교환가치 2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가치나 교환가치 지배를 둘러싸고 싸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런 것들 점소, 지지전, 유질저 이런 사람들이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둘러싸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것을 우선적 효력이라고 그래. 사용가치, 다시 사용가치, 교환가치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면 누가 이기느냐 이것을 우선적 효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이건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자동적으로. 그래서 우선적 효력은 놔두고 하는 거고 한 5바퀴 돌면 다 공부 안 해도 아는 거라고. 한 장 넘겨보셔. 한 장 넘겨봤더니 2번에 물권적 청구가 나오죠? 여기는 별표 5개를 해야 돼, 이거. 지금 별표 5개 2개밖에 없었어. 별표 5개 없는 게 2개밖에 없었잖아. 앞에서 1개 있었고. 앞에 1개 뭐였어? 법정 추인이 있었지, 이런 게. 그래서 이 물권적 청구권은 이따가 공부를 할 거라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물권 변동 원인이 먼저 나오겠어? 그 효력이 먼저 나오겠어? 그러겠지, 원인이. 근데 여러분들 책은 이상하게 효력이 나왔지? 그래서 그거 일단 제쳐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물권 변동 원인을 배울 거고 물권적 청구권은 엄청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따가 배울 거라고요. 자, 넘겨. 그러면 190페이지에 봤더니 제2장 나오죠? 제2장 봤더니 물권 변동. 여기는 이렇게 쓰였다고. 물권 변동 원인을 둘러싸고 그 시기를 물어볼 거라고. 그러면 이 밑에서는
물권 변동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다 같이 의사표시 있으면 언제 물권 변동 생기느냐, 의사표시 없으면 언제 물권 변동 생기느냐, 그걸 밑에서 설명할 거라고요. 그래서 조문 두 개, 역시 아까 조문 두 개 다 같이 186조, 187조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해 줘야 돼. 이런 것 조문 두 개를. 그러면 밑에 한번 봐. 밑에 봤더니 190페이지에 그 전체 보기에 190페이지에 공시제도 빼버리고 바로 밑에 봤더니 부동산 물권 변동 나오나? 거기에 큰 번호 한번 봐. 네모 좌측에 다시 법률 행위. 또 오른쪽에는 법률 규정 있잖아. 이렇게 큰 번호를 보라고. 다시 한번 이걸 이렇게 써놨다고. 다 같이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규정에 의한 이런 것들을 써놨어 지금. 아, 지금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딱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구나를 감을 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아까 조문 두 개 써 있었죠? 두 개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자 192페이지에 막 써놨어. 물권 변동 의 이렇게 써놓고. 그럼 우리는 법조문을 배우니까 뭘 배워? 법조문만 맞춰서 가면 돼. 그래서 193페이지 봤더니 2번 봐. 제목이 물권 변동 원인 나오지? 몇 가지? 하나는 이런 거 배우려고 그래. 다시 한번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규정에 의한. 이해하셨지? 그러면 194페이지도 넘겨. 196페이지까지 넘기고 이제 197페이지에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 나오나요? 이제 여기부터 공부한다고. 법률 행위로 인한. 그럼 거기다가 197페이지는 제2절 오른쪽에 메모하셔. 제2절 오른쪽에다가 제2절 맨 오른쪽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2번 시험은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자 물권 변동 원인을 물어보겠어, 물권 변동 시기를 물어보겠어. 거기서는 아니 이제 물권 변동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것에 의한 시기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셨어? 그래서 거기다가 오른쪽에서 별표 해놓으시고 부동산 물권 변동 시기 이런 걸 물어봐. 부동산 물권 변동 시기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물권 변동 시기와 관련하여 여기서 등기 요하느냐, 등기를 요하지 않는 이게 두 개 나오는데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 매년 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한번 이제 한번 읽어본다. 부동산에 관한 시작.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아니 여러분 책을 보죠. 책 197페이지. 197페이지에 맨 위에 186조 보이나요? 이 조문에 외워줘야 돼. 다 같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 상실 변경이 양도야. 양도. 동그라미 친다. 득 동그라미, 실 동그라미, 변경. 이것이 변경이 뭐냐면 양도. 이런 거 양도. 권리를 넘기는 행위를 양도라고 그래. 그러면 취득하거나 물권이 상실되거나 물권을 양도하려거든 등기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야. 다시 한번 등기했을 때. 이해하셨나? 그래서 그럼 법률행위가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경우를 말해. 의사표시. 그럼 의사표시로 인한 물권 변동 시기는 등기했을 때다. 그런 얘기야. 의사표시로 인한 경우는. 그러면 증여 의사표시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매매 의사표시 들어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경우 다 같이 매매, 증여, 교환 이런 것들은 등기했을 때 이런 얘기야. 등기했을 때. 동의하셔? 그래서 그거 하나 외워놓으면 되고
물권은 크게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하면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며 인정해 주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그래요.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며 인정해 주는 권리를 무엇이라? 점유권. 자, 여러분들 책에 다시 앞으로 가서 조금 배우고자고요. 179페이지를 펴보셔. 179페이지 펴봤더니 물권의 종류 나오죠? 거기에 점유권이 있어, 좌측에. 그러니까 점유는 여러분들 축구를 보면 점유율 막 따지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인정해주는 권리를 점유권이다 하시면 돼. 그래서 점유권은 매매해봐 오른쪽에, 점유권 오른쪽에다 처음 오신 분들은 사실상 지배권 이렇게 써버려. 점유권 오른쪽에다가 뭐라고? 사실상 지배권. 점유권에다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인정해준다. 이게 점유권이야. 그러면 그렇게 하죠. 물건을 여러분들이 훔쳐왔다고 생각해. 아버지 돈을 훔쳐왔다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그 돈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주는 권리가 점유권 이렇게 하시면 돼. 책 빌려왔어도 점유권. 지금 이 토지 위에 A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501호가 있어요. 그럼 501호 여기는 502호인데 갑이 여기 살고 있고 을이 살고 있어. 근데 갑은 을이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있냐, 무슨 전세권 있냐 안 물어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열쇠 채고 따고 하면 그건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것이야. 이해 가죠? 그래서 다 같이 사실상 지배권. 그 다음에 밑에 본권 나오지? 그냥 본권이 뭐냐면 여기 본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도 해. 그래서 본권은 오른쪽에 메모에 거기다가 본권에다가 사용가치,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써놓으면 돼.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본권이다. 그래서 이것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조문을 읽다 보면 점유권 이런 말이 나오고 점유할 권리 이런 말이 나오면 이해하시면 돼. 다시 한번 점유할 권리. 그럼 이제 이렇게 돼. 물건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있는 책에 대해서 누군가가 와서 물건 내놓으쇼 했을 때 자, 외운다. 못 내놓겠다. 할 수 있는 권리가 본권이야. 못 내놓겠다 할 수 있는 권리가 뭐? 본권. 그럼 여러분들 시계 차고 있는 분 손 들어. 시계. 손 들어보셔. 우뿐이도 들어야지. 여러분들 점유권 있어 없어? 거기에. 근데 누군가가 시계 내놓으라 했을 때는 못 내놓겠다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본권. 알아들어? 근데 그것은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구별하기 위한 수단이고 이제는 결국은 본권이 뭐냐면 다 같이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본권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권리를 본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권은 이렇게 나누어 다 같이 점유권 또 하나는 본권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유권.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되겠지? 그리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의 대표 주자가 바로 소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다 같이 소유권. 그럼 이제 소유권은 이제 메모에 거기다가 179페이지 교재. 179페이지 소유권 밑에다가 뭐라고 메모하시냐면 소유권 사용가치나 사용가치 그리고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써놓으면 돼. 179페이지. 다시 한다. 지금 토지 소유 요거 하나 갖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X 토지 갖고 있는데 이 X 토지에 토지가 우리 인간에 가져다주는 가치는 사용가치와 그 다음에 무슨 가치가 있냐면 교환가치. 그래서 이 사용할 수도 있고 땅을 팔면 돈으로 바꿔지지. 그러면 돈으로 교환된 가치도 지배한다는 것이야. 다 같이 사용가치 지배. 그럼 물권법은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
아까 물권은 특정물에 대한 지배라고 그러지 않았어? 다시 한번 특정물에 대한 지배. 근데 뭘 지배하냐면 다 같이 사교 지배, 사용가치 지배, 교환가치 지배. 가만히 있으면 절대 몰라. 여러분들이 기타를 배우러 왔을 때도 C코드 한번 잡아봐야 알지. 집에 가서 잡아보면 소용없어. 그거 얼마나 늦겠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했던 내용을 아까 특정물에 대한 지배라고 했는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머릿속에 한번 내어놨을 때 그래 지배? 뭘 지배하지? 뭘 지배한다고 그래서 지금? 사교 지배. 다시 사용가치. 뭔 얘기냐면 이 토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만 해. 팔아도 돈으로 바꿔질 수도 있어. 그런 걸 무슨 가치? 교환가치 지배. 그럼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물권의 제왕이라고 그래. 근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교환가치 지배 못하잖아. 다 국가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를 팔아먹을 수 있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는 땅값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애써서 잡을 필요가 없다고 이런 게. 그냥 고기 한 마리 잘 주면 인민들이 만족하고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 토지 이놈의 게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토지의 교환 가치 때문에 문제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유세 팍 올려야 돼. 보유세. 그 보유세 올리면 그 15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시지가를 75%로 맞춰서 보유세를 올리겠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해당돼 안 돼? 근데 자기들도 언젠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정책에 반대해서 나는 안 찍어야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 내가 국회의원이야. 이 보유세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땅값 올려서 세금 많이 걷겠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나를 찍어야 되잖아. 그래서 같이 안 찍어. 참. 그러면 이런 정책을 펼 수가 없잖아. 이런 정책을 펴게 되면 좋다. 부동산 가격이 한없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그럼 여러 가지 정책을 수단을 쓰는 게 방법이 있는데 점검 최후에는 세금이야. 보유세. 근데 미국은 보유세가 1할이야. 1할 10%. 그래서 보유세를 올려버리면 이제 가격이 이제는 안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 수단을 써버리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부동산 보유세 15억 이상 가는 거에 대해서 보유세를 얼마나 올리겠습니다. 내가 국회의원 공약을 내면 없는 여러분들은 나를 찍어줘야 돼 안 찍어줘야 돼? 근데 안 찍어주니까 이런 정책을 못 펴는 거예요. 웃기잖아 이런 게. 같이 있는 사람 편들어서 오이씨 왜? 나중에 나도 그에 올라갈 기대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정책 폈다가 망을까 봐서 그냥 못 펴고 같이 지금 죽는 거예요. 그냥 꼬물꼬물 해가면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보유세 딱 1할을 올려버리니까 안 올라가잖아. 이런 거 무서워서.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이제는 가서 열심히 낫과 괭이 들고 가서 기술을 개발하면 일본을 이길 수 있잖아. 이거. 일본을 아무리 이기자고 해도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라고. 또 외국의 자본주의 노예가 되는 거. 기술이 개발되지 않으면 어떻게 원자탄 만들겠어 그거. 우리는 야 핵 보유하자 하지만 누가 보유해? 아니 핵 보유하자고 우리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부동산 사는 기술만 있지 젠장 물리학은 공부 안 하는데 누가 그걸 기술을 개발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안한 줄은 알고 살아야 돼. 이 사회에. 야 나는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 지금 중개사 사무실 어제 가서 만났거든. 몇 사람들. 난리야. 거래가 안 된다고. 그래서 다 떨어뜨리기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니 때 다 해먹고 네 아들은 어떡할래? 네 아들 일본에 지배당하고 처분당하고 땅 갖고 있어봐야 뭔 소용이 있어 그거. 핵 한번 탁 터뜨려버리면 그만인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핵이 터져?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 줘야 돼. 기술 개발해서 기술 개발이 여러 가지도 있잖아. 이거 공대 간 사람들은 지금 이제는 새로운 기술이 AI 기술로 변해가잖아. 이거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것이 선도적인 국가가 되고
해서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부동산만 막 올라가면 누가 이런 하겠냐고. 이거 안 사. 눈이 뒤집혀서 안 오지. 그냥 가격 정책은 맞는 거예요. 올라가면 안 돼. 그래야 이 기술이 개발되지. 이렇게. 맞아 안 맞아? 그럼 기술 개발은 기능사도 있을 수 있고 기술자도 있을 수 있고 박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비록 부동산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러 왔지만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바라야 돼.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적당한 가격으로 물가가 팍 올라가면 안 되고,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것은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정책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하는 정책은 떨어뜨리려고 하는 정책이 아니고 그냥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정책을 편다는 게 부동산 가격 정책이라고. 이게. 근데 우리는 부동산 가격 정책 쓴다 그러면 중개사는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 그것이 아니라 이거야. 이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물가 대비 상승률보다 낮게 올라가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삼고 저런 정책을 쓰는 거지. 자, 그래서 따라서요. 사용가치 지배, 교환가치 지배. 뭔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어? 그러지. 교환가치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을. 그래서 교환가치를 지배한다. 그래서 소유자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유자는 사교를 지배한다. 그러면 이 사용가치 지배 기능을 꼭 소유자만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소유자가 이 사용가치 지배 기능을 A에게 빌려주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런 걸 소유자로부터 사용가치, 사용, 수익하는 가치를 빌려 쓸 수 있는 물건을 뭐라고 하냐면 용익물건이라고 불러. 거기 오른쪽에 다 용익물건. 그러면 사용가치 기능을 빌려간 물건 이렇게 써봐. 거기다가 용익물건에다가. 용익물건이 뭐라고? 사용가치 지배 기능을 빌려간 물건. 그래서 이걸 제한물건이라고 그래요. 제한물건은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용익물건이 있다는 거지. 다 같이 용익. 그러면 이 용익물건은 여기 소유권의 무슨 가치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가치만 빌려간 물건. 그러면 이제 소유자는 교환가치도 지배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교환가치 지배하려면 토지를 팔아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교환가치 지배 기능을 소유자로부터 인정받은 물건을 담보물건. 거기서 오른쪽에 메모하셔. 담보물건은 밑에 담보물건 나오네. 그러니까 담보물건은 뭐라고 하냐면 교환가치 지배 기능을 인정받은 물건 이렇게 써놓으면 되네. 그러면 이제 소유권자로부터 토지를 빌려 쓴 물건이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 전세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 또 질권, 이렇게 저당권. 그러면 유치권은 소유자처럼 땅을 팔아버릴 수 있음 없음? 아, 있다고 그랬더니 또 없다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담보물건은 교환하려거든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그 얘기요 지금. 아, 참 답답하네. 따라서 팔아서 돈으로 바꿔 간다. 이게 담보물건이라니까. 소유자의 땅을 팔아서 돈으로 바꿔 가. 그러면 질권은 소유자의 동산을 팔아버릴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 저당권은 소유자의 부동산을 팔아버릴 수? 그게 저당권이야. 팔아서 뭐해? 돈으로 바꿔 가는 거야. 우선 변제 받는다는 거지. 설득이 되냐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기 효력에서 여기 효력 그러면 소유권의 효력 있을 거라고. 그러면 소유권의 효력을 배우면 소유권의 효력은 사용가치, 교환가치 두 개를 지배하기 때문에 효력이 다른 제한물건에 비교하면 효력이 방대하겠지 이런 게. 그럼 자 이제 지상권은 소유자는 사용가치를 지배해. 그러면 이걸 지상권자는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점에서만 놓고 본다면
소유자와 같은 효력이 있겠어 없겠어? 사용가치를 아니 얘기했잖아 오빠가. 다시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점에서만 놓고 본다면 소유자와 똑같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담보물권은 소유자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점에서만 놓고 본다면 소유자와 똑같다 이게. 그래서 물권의 효력에서 배울 거라고 이런 게. 설득이 돼? 그럼 물권은 토지 한 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소유권과 지상권의 공통점. 자, 이 사용가치 지배 기능을 소유자가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어. 지상권. 지상권이 뭔지는 이따 배우고. 그럼 지상권은 갑의 땅 빌려서 건물 소유하기 위한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그래. 자, 따라서 해보자. 남의 땅 빌려서 건물 소유하는 권리. 그럼 이제 건물을 을이 소유하고 있어 여기서. 땅은 자기 땅이요, 갑의 땅이야.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지어서 소유하기 위한 권리가 지상권이라고. 그것이 중국에서는 2008년도에 이 물권법을 대대적으로 개혁을 해. 토지는 사유화가 안 되는데 건물이라도 사유화해서 물권법을 대대로 개혁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이 되고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토지 소유는 없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나 건물은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토지를 소유하려고 지 땅에다가 국가 땅에다가 이런 걸 지상권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A가 배달, 요즘에는 또 택배 배달이 보니까 여기에 건물에 택배 배달을 해주고 여기다가 물건을 배달해 주는 사람은 이 땅의 점유는 갑이 온다고 생각해, 을이 온다고 생각해? 을이 온다고 생각하지. 그러다 보니까 갑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소유자와 지상권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 있어? 그래서 점유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소유자와 지상권의 공통된 점. 그게 뭐요? 점유. 소유자와 전세권의 공통된 점이 점유. 소유자와 유치권의 공통된 점이 점유. 소유자와 질권의 공통된 점이 점유. 그래서 앞에 점유권을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된 점은 앞에 나오겠어 항상. 공통된 점은. 그러므로 점유권의 효력이 가장 범위가 넓겠지. 그 다음에 소유권의 효력, 그리고 제한물권의 효력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자, 다시 해. 갑의 X 땅 하나 갖고 있을 때 갑이 그 땅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으면 이 토지에 대한 갑의 권리를 뭐라고 이름 붙였어?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으면 소유권. 자, 여러분들 교재로 또 넘어가 보자. 페이지. 저 뒤에 보시면 234쪽을 가보셔. 234쪽 갔더니 맨 위에 점유권 나오죠? 메모해버려요. 점유권 하나만. 234페이지 맨 위에다가 점유권 오른쪽에다가 사실상 지배권 이렇게 써버려. 사실상 뭐? 지배. 그러므로 점유권은 사용가치나 교환가치 지배와 관계 있어 없어? 없어. 거기는 사용가치 지배나 교환가치 지배와는 관계 없이 그냥 외관상 인정해주는 권리다 하시면 돼. 다시 한번 외관상 인정되는 권리. 등기부 안 봐도 외관상 인정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뒤에 가보자. 소유권 페이지 268페이지에 268페이지 봤더니 소유권 나오죠? 오른쪽에 메모에 소유권 오른쪽에 소유권에다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 준비됐죠? 그럼 밑에 조문이 나와. 211조. 211조 준비되셨죠? 한번 읽어본다. 소유자는 시작.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거기다 여러분 밑줄 그으셔. 사용수익에다 밑줄 그으셔. 여러분들 책에 사용수익에다 밑줄 그으시고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하고 밑으로 메모하시고 위로 쭉 빼. 위로 쭉. 사용 수익이다 밑줄 그시고 사용가치 지배 이렇게 메모하셔. 사용 수익에다 밑줄 그시고 무슨 가치 지배? 사용가치 지배. 그러면 자, 사용가치 지배 기능을 소유자로부터 사용가치 지배 기능을 소유자로부터 인정받은 물건을 용익물권 이렇게 메모해. 소유자가 사용가치 지배 기능을 인정해 줬어. 인정.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용익물권 이렇게. 그러면 용익물권은 소유권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단 말이야.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점에서만 놓고 보면. 아셨어? 네. 그러면 사용가치는 자 여기 봐. 토지 소유자는 이제 이 토지를 사용을 한단 말이야. 그럼 토지 소유자는 토지 뺀 사용만의 비료도 쳐. 그렇지. 그러면 사용가치 지배 기능을 인정받은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 있을 텐데 자, 이 건물을 놓고 보면 갑으로부터 건물 소유자 갑으로부터 을이 전세권 취득했어. 전세권. 을이. 그러면 전세권자는 사용가치 지배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 을이 전세권자라면 비가 와. 그래서 비가 샌단 말이야. 그럼 자기가 고쳐야 돼. 집 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해야 돼. 고쳐달라고? 그래서 공부가 또 이상하게 가잖아 또. 아까 사용가치 지배경은 자기가 수선 온다면서 소유자가 금방 그러니까는 믿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하고는. 토지 소유자가 사용가치 지배하니까 수선도 온다면서. 그러면 그 기능을 용익물권자에게 넘겼다면 용익물권자는 사용 수익 얻는 점에서만 놓고 본다면 소유자와 같다면서. 그러면 유지수선을 소유자가 해야 돼? 용익물권자가 해야 돼? 박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공부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 따라서 유지수선을 전세권자가 해야 돼? 소유자가 해야 돼? 그 얘기야. 이런 것도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전세권자는 유지수선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배워. 유지수선비. 자기가 유지수선해야 돼. 그러면 야 내가 밖에서 배웠을 때는 전세는 집주인이고 어쩌고 그런데 그런 거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야. 그래서 물권에서만 본다면 주택 임대차와는 달라. 지금 물권을 놓고 본다면 다시 소유자는 사용가치 지배.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다니지? 기름 누가 넣어줘? 여러분들이 넣잖아.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전세권자도 자기가 유지수선한다 아시면 돼. 지상권. 여기에 을이 토지 지상권 갖고 있어. 비가 오면 휙 지금 이 땅에다 건물 갖고 있는데 비가 와서 있지. 건물이 막 물이 세게 흘러가서 토사가 막 휩쓸려 내려가. 나중에는 여기에 기둥이 막 보여. 그럼 자기가 제방을 쌓아야 되겠어? 토지 소유자에게 쌓아달라고 해야 되겠어? 자기가 쌓아야지. 왜냐하면 사용가치를 지배할 때 지하 소유자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개념이 조금씩 들어오나? 자, 그러면 거기다가 사용 수익에다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처분에다 밑줄 그셔. 처분에다 밑줄 그셔. 똑같이 이렇게 밑줄 그시고 위로 무슨 가치 지배? 교환가치 지배.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의 전세권자가 이렇게 물어보거든. 전세권자가 건물을 수선하려거든. 수선해. 전세권자가 건물을 수선하려거든. 소유자의 허락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또 틀린다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중개사 알기를 시험이 그렇게 낸다고 호구로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논리를 깨우쳐버리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시험이 그렇게 돼버려. 전세권자가 건물을 수선하려거든 소유자의 동의를 요한다 하면 틀렸어. 알아들었지? 어디? 저당권자가 토지를 팔기 위해서는
소유자 허락이 있어야 돼? 허락 없이도 돼? 소유자와 똑같다니까. 소유자가 토지를 팔 때 누구 허락 없지 않는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시험이 그렇게 낸다고. 그럼 대 공부해놓고 있지? 그런 거 틀리면 툭 틀려. 그러면 65점. 민법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이 65점. 학개론 또 했더니 45점. 몰라, 어느 것이 어려운지는. 이거는 뭔 얘기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발목이 잡혀서 70점 이상을 못 넘더라, 이게. 그러니까 논리를 잘 생각해야 돼. 지금 금방 소유자는 유지수선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다 같은데 보존행위. 유지수선을 뭐라고 그래? 보존행위. 그리고 사용수익 하는 것은 관리행위. 팔아먹는 것은 처분행위라고 이제 이렇게 바꿔줘야 돼, 용어가. 근데 소유자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해서 관리행위를 사용수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보존행위라고 하는 것은 없지? 그런 건 권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빼버렸던 거예요, 여기서는.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공유에서는 또한 보존행위도 권리가 된다고. 그래서 공유에서는 보존행위가 엄청 중시가 돼. 우리 대리 배우면서 토지 소유자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그랬어. 땅에 대한 대리권 주었는데 대리권 줄 때 대리권의 범위가 임대해달라고 했는지 관리하라고 했는지 보존하라고 했는지 처분하라고 했는지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해. 수권행위에 의해서 따른다. 불분명하다. 그러면 따른다. 보이게. 이용행위, 계량행위는 할 수 있다.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배웠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여기서 또 배우고 대리 배우고 공유 배우고 하다 보면 이게 자연적으로 논리가 쓴다고 이렇게. 자, 여운다. 이제 소유자는 보관처 있다. 이제 개념을 잡아야 돼. 다시 한번 사용수익. 요걸 뭐라고 그래? 사용가치 지배를 관리행위라고 그래. 이렇게 관리행위. 처분하는 것은 또 뭐라고 한다? 처분행위. 그 다음에 사용수익만 해. 수선도 해야 돼. 그래서 소유자는 세 가지를 할 수 있어. 다시. 소유자가 수선하는 짓을 무엇이라고 그래? 다시 보존행위.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관리행위. 팔아먹는 행위는 처분행위. 외웠지? 다시 한번. 소유자는 소유물에 대하여 사용수익, 처분. 그러면 사용수익만 해. 처분도 하려거든. 수선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땅 팔려거든. 폭력배 있으면 폭력배도 세워놓고 해야 돼. 쫓아내야 돼. 쫓아내는 것을 보존행위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짓을 해서 팔아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이게. 설득돼? 근데 소유자로부터 사용가치 지배 기능만 인정받은 물권은 용익. 그러니까는 사용, 수익하는 가치만 인정받았다고 해서 이걸 용익물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용익물권자는 누가 수선해야 돼요? 용익물권자가 수선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유물에 대해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수익만 한다고 그래서 보존행위도 한다고 그랬어요. 보존행위도 한다고 그랬지. 자, 페이지 빨리 넘어가서 용익물권 한번 펴보셔. 326페이지. 326페이지에 용익물권 나오죠? 메모 오셔, 거기다가. 오른쪽에 메모 오셔. 사용가치 지배 기능을 인정받은 물권. 이렇게. 사용가치 지배 기능을 인정받은 물권. 자, 327페이지. 거기에 지상권 나오죠? 오른쪽에 메모해버려. 지상권에다 오른쪽에다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 물권.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 물권. 이것을 지상권이라고 그래. 다 같이 읽어본다.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쓴다. 351페이지.
지금 여기 갑의 토지에 요 갑의 토지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인근에 을의 토지가 있어. 을의 토지가. 그리고 을이 소유하는 토지가 있고, 여기에 저수지나 큰 길이 있을 때 갑의 토지가 막혀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 막혀 있어. 그러면 막혀 있는 갑의 땅은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 을이 소유하는 땅을 지나다닐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을의 땅을 지나다니기 위해서 갑이 을의 땅을 이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갑의 땅 서비스가 요구되는 땅을 뭐라고 하냐면 요역지라고 불러.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땅을 승역지라고 그러지. 그럼 이제 메모의 지역권에다가 메모. 자, 351 맨 위에다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편익 빼버려. 요역지의 사용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써버려. 요역지의 사용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승역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써놓으면 돼. 요역지의 무엇을? 사용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승역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라고 불러. 그래서 서비스가 요구되는 갑의 땅을 요역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땅을 승역지라고 불러요. 자, 이거보다 승역지를 이용한다.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불러. 자, 그 다음에 얼른 넘겨서 전세권. 359페이지. 359페이지에 메모. 전세금을 지급하고, 359페이지.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용도에 쫓아서 사용하는 권리.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필요에 따라서 용도에 쫓아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한번 외워본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용도에 쫓아서. 그것이 전세권이고. 자, 페이지 380페이지에 담보물권 나오죠? 메모시 오른쪽에다가 교환가치 지배 기능을, 오른쪽에다 메모시 맨 위에 교환가치 지배 기능을 인정받은 물권. 사용가치, 교환가치 지배 기능을 인정받은 물권. 자, 383페이지 유치권. 자, 유치권 오른쪽에 메모. 목적물에 투입한 비용을 받아내기 위하여, 목적물에 투입한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서?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서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써놓으면 돼. 그러니까 유치권은 목적물에 뭐다? 투입.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수선했다고 봐. 지금 페이지 383페이지에 유치권이 뭐라고요? 목적물에 투입한 무엇을?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서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다. 그 다음에 저당권 395페이지. 저당권 나오죠? 메모.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뭐 할 수 있다고? 처분할 수 있어. 그래서 채무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해서 처분해서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한다. 자, 쉬웠다 그죠?